제2과목 조사관리와 자료처리에서 챕터 2 실사관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사 현장에서 응답자와 면담하고 전화하고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표 내용 검토와 자료를 입력하는 수행한 사람은 누구다? 조사원이라고 합니다. 조사원. 2번 민간기관의 조사 인력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민간 인력 나왔죠. 민간 인력 나오면 뭐다? 일단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관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누가 있냐? 현장조사 직원, 그 다음에 통계조사원, 또 명이 있고 민간기관에는 뭐였다? 면접조사원과 전화조사원이 있다. 현장조사 직원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죠. 기간제 근로자. 우리 민간은 뭐다? 면접조사원, 전화조사원은 임시직이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있다는 거 조사 인력에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면접조사원과 전화조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정규사원이 아닌 임시직이 대부분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수시로 모집 운영된다. 맞죠? 3번 조사회사들은 면접 관리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아무나 못하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는 조사 인력에서는 어렵다. 3번 각종 현장조사, 조사 내용 검토, 자료 입력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다. 맞죠? 3번 조사원의 역할이죠. 틀린 것은 현장 경험이 많은 조사원은 표본 추출 틀을 갱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2번 응답자가 응답하기 곤란해하면 즉시 설문지의 문항을 수정한다. 수정하면 큰일 난다. 안되죠. 2번 조사 후 응답자의 가구, 기억 등을 관찰한 결과를 기록한다. 맞죠? 4번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에 접촉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수행. 맞습니다. 4번 조사 방법별 조사원 선발이죠.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면접조사원은 보다 응답자가 조사표에 응답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모습, 성격이면 좋죠. 전화조사원은 조사지역 인근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인근 거주자는 누구다? 면접이다. 틀렸죠. 인터넷 조사원은 인터넷 잘 활용, 우편 조사원은 우수한 업무 수행 결과 보안사항 및 지침을 잘 준수. 이거는 2번. 5번 다음의 특징을 가진 조사원은 외형적인 신체 조건의 제약이 다른 조사원에 비해 적다. 응답자의 응답을 받아 기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진다. 뭐 적는 거죠. 그럼 뭐다? 전화조사원이다. 명확한 발음, 상냥한 언어, 의사 전달 능력을 보유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전화조사원. 6번 면접조사원, 전화조사원, 우편조사원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접조사원은 두발 의복, 표정, 냄새 등이 너무 튀거나 거부감을 주는 요소가 없어야 된다. 맞죠? 2번 전화조사원은 면접조사원보다 외형적인 신체 제약이 적다. 맞죠? 3번 전화조사원은 응답자들의 응답을 정확히 듣고 기입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우편조사원은 전화조사원보다 명확한 발음, 상냥한 언어, 의사 전달 능력이 필요하다. 아니죠. 전화조사가 더 필요한 거죠. 4번 7번 조사원이 갖춰야 할 공통자격이 아닌 것은 공통자격입니다. 조사원 공통자격보다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잘하면 된다. 인터넷 조사원만. 인터넷 조사원만 잘하면 되죠. 조사 방법 등 조사 절차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여 이를 충실히 실행,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신뢰감과 자신감, 친근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우수한 업무 수행 결과와 보안사항 및 지침을 잘 준수.
맞습니다. 8번 조사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사원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보고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뭐 하루 있다가 이틀 후에 그러면 틀리죠. 조사원의 이름, 성별, 연령,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통장번호 등을 받아둔다. 맞습니다. 3번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연락이 가능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시 연락이 돼야 된다. 4번 조사원으로부터 목표 조사량과 실제 조사량, 조사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출퇴근 상황 등을 보고받죠. 3번 9번 다음 중 조사원의 준수사항입니다. 준수사항 시험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1번 단정한 용무와 행동을 취한다. 맞죠? 질문을 문자 그대로 전달. 맞죠? 응답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수정해서 임의로 수정하면 안 된다. 4번 응답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추가 질문을 자제한다. 항상 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추가 질문을 자제하면 안 됩니다. 케어 묻기, 프로빙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추가 질문을 자제한다 그러면 거의 공통적으로 틀리다. 4번 10번 조사원이 교육훈련에 참가하고 조사 지역 내 명부를 작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단계는 뭐다? 이것도 최근 기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디 나와 있죠? 187쪽 페이지. 조사원의 역할, 조사원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 전 단계죠. 그다음에 조사 접촉 단계입니다. 접촉 단계. 그 다음에 조사 수행 단계다. 수행 단계. 그 다음에 조사 후 단계. 이렇게 4가지 있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조사 전 단계는 교육훈련에 참가하고 조사 지역의 명부를 작성한다. 2번 11번 조사원 교육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조사 관리자의 업무 및 관리자가 되기 위한 절차. 조사원이 되려고 왔는데 갑자기 교육을 관리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가르쳐주면 또 조사원 힘들어서 나간다. 틀렸죠. 2번 응답자를 만나서 응하겠다는 협조와 동의. 대답이 불분명하고 취지에 맞지 않을 때는 캐묻어서 적절한 답을 얻는 이에 조사표 및 기타 용지를 제대로 기록. 다 조사원 교육이죠. 12번 조사원 일반 교육 중에서 조사와 조사 과정에 대한 교육 내용은 페이지 189쪽에 또 뭐가 나와 있냐? 4번에 조사원 일반 교육이죠. 일반 교육. 첫 번째 뭐다? 조사와 조사 과정에 대한 개괄 교육이다. 개괄 교육. 두 번째 조사원의 역할 및 책임 교육. 세 번째 조사원의 자세 교육이다. 3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와 조사 과정에 대한 교육은 뭐다? 3번 조사의 중요성과 가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번 조사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교육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역은 조사원이 충분히 케어묻지 않았죠. 케어묻지 않았거나 질문에 대한 타당한 응답이 아니거나 의도적으로 응답을 조작하고 기록한 것이 드러난 조사원에게 열의가 부족한 것을 보고 경고를 하거나 해고한다. 어떤 거죠? 당연히 불량 응답이죠. 거짓 응답. 3번 14번 조사원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조사원 명찰을 항상 착용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모습. 착용은 맞는데 개인적인 업무를 보면 안 되죠.
2번 조사 자체에 관한 설명, 통계법에 대한 안내 등 응답자가 궁금해야 할 만한 정보를 막힘없이 조리 있게 전달하는 모습 맞죠? 3번 조사를 마치고 인사하기 전입니다. 중요하죠. 인사하기 전 빠진 항목이 없는지 처음부터 차분하게 검토하는 모습 맞습니다. 질문할 때 각 질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응답자가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 답은 1번. 15번 조사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사원 교육입니다. 또 조사원 교육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사표의 모양, 짜임, 구성 등을 비롯해서 각 항목에 대해 교육한다. 2번 표준화 조사, 반표준화 조사 또는 비표준화 조사 각각의 경우에 따른 조사표 활용에 교육한다. 맞죠? 3번 조사 관리자의 전반적인 교육 이후에 조사원은 개별적으로 조사표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맞죠? 4번 조사원이 조사표를 숙지했다면 서로 잘 아는 조사원과 짝을 지어 역할놀이를 한다. 잘 아는 조사원과 역할놀이를 하면 역할놀이를 안 한다. 딴소리 한다. 안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또 열심히 역할놀이를 한다. 답은 4번. 16번 응답자가 조사를 거절하거나 조사를 거절했죠. 조사에 대해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을 때 조사원의 자세. 1번 응답자가 조사를 거절할 때는 조사를 2번에서 3번 정도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일단 조사를 거절하거나 조사에 대해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죠. 근데 자꾸 2-3번 정도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더 심리적 장애를 갖는다. 안 됩니다. 1번 틀린 거. 2번 질문이 간단하고 정답이 없다는 것, 조사 질문에 대한 답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것,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 등 전달하여 응답자의 자유로운 반응을 얻도록 한다. 3번 조사 대상자가 편안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4번 조사원은 절대로 불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침착하고 친절한 태도로 조사의 목적, 방법, 결과 처리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고 답은 1번. 17번 응답자가 바쁘다고 할 때 조사원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1번 응답자가 바쁘다고 해도 잠깐이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 바쁜데 설득하면 안 되죠. 지금 바쁘다고 했는데 안 된다. 2번 정말 응답자가 바쁜지 아니면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파악하는 게 좋죠.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이게 조사원의 자세입니다. 3번 실제로 바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포기합니까? 안 되죠. 포기하면. 4번 바쁠 때 조사를 해도 조사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안 되죠. 그러면. 답은 2번. 18번 조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최근 기출. 1번 조사 대상자가 자유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맞죠? 2번 조사 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들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맞는 말 다 적어 있죠. 3번 조사 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도 허용했습니다. 대상자의 익명을 보호해줘야 된다. 익명을 왜? 허용했기 때문에 익명을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4번 조사자는 연구를 가정해서 판매나 정치적 선거운동과 같은 다른 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연구를 거짓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맞죠? 답은 3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용했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19번 조사 진행 시 각 담당자 역할 틀린 것은 프로젝트 연구원 조사를 전체적으로 기획, 설계하고 조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될 수 있도록 모든 인력들을 연계하여 통제하고 관리 맞죠? 조사 지도원
실질적 현장 조사의 조사원 및 자료를 책임지고 관리, 맞죠? 지도원, 검증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원들이 표준적인 진행 절차에 따라 정확히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검증, 검증원, 입력원입니다. 입력원, 서술형 설문에 대한 응답을 적절한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부호한다. 부호화 어렵습니다. 근데 입력원 시키면 어떻게 된다? 하라고 하면 또 그만둔다. 그래서 틀렸죠, 4번. 설문이 끝났죠. 설문이 끝난 후 누락된 항목이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항목을 확인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다? 되도록 빠르게 당일 혹은 다음날 바로 보충하도록 한다. 1번. 21번 실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사원이죠. 1번 조사원이 조사 진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맞죠? 조사원 문제. 다른 조사원에 비해 조사 진행률이 더디다. 맞죠? 3번 조사 대상자에게 접근이 안 되어 조사에 차질이 생겼다. 이거는 조사원 자체 문제가 아니죠. 3번 조사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어렵다. 맞죠? 답은 3번. 22번 실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조사용품 관련 문제 맞죠? 실사 진행 시입니다. 조사원 관련 문제 맞고 현장 검증 결과 오류 조사 일정상 문제 발생 조사 관련 컴플레인 발생 다 실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답은 4번. 23번 실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조사용품이 훼손, 분실, 재조사 실시 등에 의해 부족해진 경우 조사원이 조사 진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죠. 맞죠? 현장 검증 시 설문지상에 오류가 발견한 경우 다 실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4번 실사 진행이 계획 일정에 비해 빠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죠. 더딘 경우에 문제가 있다. 실사 진행 시 그럴 때는 빨리 추가 조사원을 투입한다. 답은 4번. 24번 설문 결과를 확인하는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합한 것은 옳은 것이죠. 1번 조사원별로 응답 패턴이 확인되면 응답 패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다. 맞죠? 2번 설문지상에 기입 오류 또는 응답 내용에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기하면 안 된다. 재확인해서 오류 내용을 확인하는 게 더 좋죠. 무조건 폐기하면 안 된다. 3번 응답자가 부적격 조사 대상자로 확인되면 설문을 폐기하고 표본 특성과 다른 조건의 조사 대상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른 조건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안 된다. 동일. 4번 논리적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무응답 처리한다. 아니죠. 논리적 오류가 많이 발생한 거죠.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무응답이 아니라 설문 폐기 후 재조사한다. 답은 1번. 15번 실사 품질 관리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중요하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설문조사 시작하겠죠. 설문조사 1번. 그 다음에 먼저 어떻게 하죠? 1차 검증 뭐라고 그랬죠? 현장을 검증한다. 2번. 그 다음에 현장 검증 한 다음에 뭐죠? 에디팅 2차 검증 에디팅 3번. 그 다음에 마지막 전화 검증 해야 되겠죠? 전화 검증 3차 4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재조사하고 마지막에 부호화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설문조사
현장 검증 1차, 에디팅 2차, 전화 검증 3차하고 재조사하고 부호와 코딩. 그래서 답은 4번. 26번 실사 품질 관리 단계 중요합니다. 시험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1차는 뭐다? 실사 관리자가 조사원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1차 검증은 누가 주어져? 실사 관리자가 아닙니다. 조사원입니다. 조사원. 주체는 조사원이 한다. 1차 검증. 중요하죠. 2번 2차 검증.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 충실성, 부적합, 응답 여부, 논리적 오류 체크 등을 확인하는 에디팅 작업을 실시한다. 2차 맞죠? 3차 실사 담당자는 실사 담당자입니다. 여기도 2차도 실사 관리자. 여기가 빠진 거죠. 여기 중간에 실사 관리자는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 응답, 충실성 그렇게 나오는 거죠. 1차만 우리가 조사원이다. 주체가. 3차 실사 담당자는 응답자의 진위 확인 및 적격 대상자 확인, 주요 문항의 진위 여부 확인, 오류 내용에 대한 재확인 등을 위해 전화 검증 맞죠? 3차 전화 검증 실시. 1차 검증 설문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응답에 누락이 없는지 조사원에게 할당된 설문 대상자의 쿼터가 맞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1차 검증.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주체 중요합니다. 조사원인지 실사 관리자, 실사 담당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27번 실사 품질 관리 방법에서 정합성 점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합성 나온보다 신뢰성 딱 생각하셔야 되죠. 신뢰성 반대니까. 정합성 점검에 대한 틀린 것은 설문 응답 내용의 논리적 오류 맞죠? 논리적 오류 점검. 실사가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신뢰성 점검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조사원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확인,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실사 관리자가 내부 확인. 4번 실사 품질 관리 단계 중 1차 검증, 2차 검증에 해당한다. 정합성. 틀린 것은 2번. 28번 실사 품질 관리에서 에디팅 2차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에디팅은 조사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서를 설문지를 누가 실사 관리자가 내부에서 확인하는 점검이다. 맞죠? 2번 설문 응답 내용에 기입하는 오류가 있는지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확인한다. 맞죠? 3번 실사 품질 관리 단계 중 몇 차다? 2차입니다. 2차다. 틀렸다. 4번 에디팅을 실시하기 전에 다른 설문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아이디를 부여. 맞죠? 답은 3번. 9번 다음 응답 기입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됐다? 정확한 응답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 2번. 30번 응답 내용의 크로스 체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크로스 체크는 뭐죠? 정합성 점검입니다. 정합성은 뭐죠? 응답 기입 오류, 그 다음에 논리적 모순이죠. 모순 오류. 그 다음에 또 신뢰성 점검. 신뢰성 점검은 뭐가 있죠? 응답자 진위 여부, 적격 대상 여부. 또 뭐 있죠? 조사원이 적합한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조사원이
적합한 방법 조사 여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합상황보다 응답 기입이랑 논리적 모순.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체크는 틀린 것은 뭐다? 논리적 응답 맞죠? 형식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인지 일관성 있는지. 그래서 논리적인지 형식적은 아니고, 그죠? 형식적은 아니다. 상식적인지 일관성이 있는지. 크로스 체크, 논리적 모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형식적이 아니다. 2번. 31번. 다음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아의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체크했죠? 그러면 귀하께서 핸드폰을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업무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뭐죠?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 32번. 실사품질관리법에서 관리 방법에서 신뢰성 점검입니다. 위에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신뢰성 뭐죠? 응답자의 진위 여부, 조사원의 적격 대상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틀렸습니다. 조사원이 아니라 뭐다? 응답자다. 응답. 그래서 빠르게 보면 틀릴 수도 있다. 헷갈립니다. 이거. 응답자의 적격 대상자 여부. 3번. 적합한 방법으로 실사가 진행되었는지 응답 내용의 진위 여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의 챕터 3 2차 자료 분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구자 자신이 자료를 수집하는 대신에 다른 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가 수집한 2차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차 자료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국제 비교나 종단적 비교가 가능하다. 기존 자료를 연구하기 때문에. 3번.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게 변수를 선정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2차 자료는 조작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4번.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죠. 답은 3번. 2번. 다음 중 2차 자료가 아닌 것은 각종 통계 자료 맞죠? 연구자가 직접 응답자에게 질문해서 얻은 자료는 1차다. 3번. 조사기관의 정기, 비정기 간행물, 기업에서 수집한 자료. 다 맞죠? 3번. 다음 중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은 1차, 패널 1차, 대면접법 1차, 문헌조서가 2차다. 4번. 2차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2차 자료죠. 연구 문제에 적합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다. 이거 1차.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하기가 용이하다. 1차. 최근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연구 문제와 관련성이 높다. 1차. 4번. 자료 수집의 경제성이 높다. 우리가 경제성 때문에 2차 자료 수집을 많이 합니다. 답은 4번. 5번. 다음 중 2차 자료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죠? 장점, 적은 비용, 신속하다, 작은 노력. 자, 맞죠? 근데 시적절성 들어간다. 이거는 2차 자료와 상관없다. 중요합니다. 6번. 다음 중 외부 자료 해당하는 것은 뭐다? 외부 자료. 정부 기관이나 일반 기관에서 일정한 시점에 간격을 두고 지속해서 출판되거나 발행. 맞죠? 수집된 데이터와 자료를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자료.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만든 자료. 관련 상황이나 현황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공유하려는 자료. 경영 전문기관, 기술 전문기관, 마케팅 전문 조사기관, 학회나 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 다 맞죠?
7번 외부 자료의 특징이죠. 외부 자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으나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맞죠? 2번 자료의 수집을 위해 설문, 관찰, 실험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1차 조사자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 설계를 한다. 1차죠. 비용이 저렴하고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다. 이것은 내부 자료죠. 내부 자료. 답은 1번. 8번 2차 자료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차 자료 이용 2차 자료의 이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자료는 조사 목적의 적합성, 자료의 정확성, 일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맞죠? 3번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차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1차 자료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목적을. 틀린 말. 2차 자료는 경우에 따라 당면한 조사 문제를 평가할 수도 있다. 9번 다음 중 2차 자료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장점, 당면 조사에 적합한 자료. 1차죠.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1차. 자료의 시효. 시효 나온 뭐다? 1차. 2차는 상관없죠. 자료 수집의 경제성. 경제성 나오면 거의 2차. 답은 4번. 10번 2차 자료의 분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하죠. 자료의 결집값을 추적할 수 있다. 2차 자료는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항이죠. 결집값을 추적한다. 2차 자료 절대 안 된다.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4번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 편집해서 분석할 수 있다. 맞죠? 11번 다음 중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 또는 조사 과정이 아닌 것은 1번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통계 연부를 통해 도시별 정보와 수준을 조사했다. 2번 연구소에서 수집한 패널 자료를 통해 성장 과정을 분석했다. 맞죠? 3번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네요. 1차죠. 4번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 구매 조사를 했다. 3번 12번 문헌조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헌조사 해당 분야의 연구 현황을 파악한다. 맞죠?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색한다.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다. 구체적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헌조사는 가설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4번 13번 문헌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수집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맞죠? 논문, 신문기사, 일기, 서신 등 문자로 기록된 것만이 문헌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다. 문자 플러스 뭐다? 녹취물. 또 영상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 다른 형태의 연구에서 선행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 문헌 연구는 이미 발표된 연구의 결과나 역사적 문서를 수집하여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답은 2번. 14번 문헌 연구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차 자료 수집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맞죠? 문헌 해석 시 연구자의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 편견을 제거할 수 없죠. 3번 연구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다. 1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쓴다. 그죠? 답은 2번. 15번 문헌 연구의 중요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해당 학문 분야의 최근 동향 파악, 맞죠? 연구 가능한 주제를 선택, 연구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 다 맞죠?
16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연구는 연구 문제의 기존의 연구 동향 나왔죠? 시간 비용 절약할 수 있고 정보 소집이 용이 선행 연구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문헌 연구. 17번 문헌 연구 시 연구자의 자세로 틀린 것은 기존 연구에 비해 비판적 자세를 갖는다. 괜찮죠?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헌만 찾는다. 주제와 관련된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문헌만 찾는다. 자신의 연구와 연계성이 있는 최근 문헌을 활용해야 되겠죠. 문헌 연구의 결과는 현재형으로 서술한다. 문헌 연구는 기존의 2차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이 아니다. 과거형. 답은 4번. 18번 문헌 연구 시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신이 설정한 연구 문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존 연구를 찾는다. 맞죠? 자신의 문제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연구를 피한다. 피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기존에 상반된 주장이 있으면 주의 깊게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죠. 문헌 연구 중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참가하여 관찰한 결과들을 기록한 1차 자료를 확인. 맞죠? 탐색한 문헌의 저자, 제목, 저널명 혹은 출판사명, 자료원 등을 기록하는 요약 카드를 작성한다. 괜찮죠? 답은 2번. 19번 문헌 연구 절차의 각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처음에 어떻게 한다? 관심 주제를 명확하게 구체적인 범위로 좁힌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심 단어를 찾아 핵심어 목록을 작성한다. 자료를 탐색해야겠죠? 수집한다. 자료의 핵심 내용을 읽고 핵심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기.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 된다. 20번 2차 자료의 유용성 중에서 다음과 같은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2차 자료는 탐색 조사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구체적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적 성격으로 활용될 경우 조사 문제에 대한 가설을 제공한다. 나왔죠? 가설의 개념을 명확히 해준다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3번. 21번 2차 자료의 장점, 거리가 먼 것은 1차 자료의 수집에 드는 비용, 시간, 노력, 절약 맞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2차 자료는 양질의 자료이다. 맞죠? 3번 국제 비교 연구 가능.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죠. 답은 4번. 22번 2차 자료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종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자료. 3번 디귿 전체 표본 중 하위 집단 표본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죠? 2차 자료 특징이죠. 리을 자료의 소재를 찾고 자료에 접근하는 데 드는 비용,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2차 자료는 자료를 찾는데 비용이 당연히 시간과 절약될 수 있죠. 근데 그 소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울 때에는 꼭 비용이나 시간 노력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틀렸죠. 기억, 니은, 디귿 1번. 23번 다음에 해당하는 2차 자료의 한계는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연구자가 이 자료를 2차 자료로 이용하려면 1년 이후나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뭐죠? 문제가 조사에 필요한 최근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한계다. 2차 자료에. 답은 4번. 24번 2차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다음의 평가 기준은 뭐다? 동일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2개 이상의 자료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개 이상의 자료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2개 이상의 자료원에서 제시된 자료가 거의 유사하다면 자료의 내용을 보다 신뢰할 수 있다. 유사하다는 것은 자료가 일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일치성. 수고하셨습니다.